네, 안녕하세요.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은 에버커트에서 2.95%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해볼 얘기는 전기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전기차 장투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전기차 주식이 많죠. 그래서 뭐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고 테슬라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투를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에 연쇄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업체들이 연이은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중국이든 할 거 없이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경영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먼저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가 올해 1 월이죠. 1 월에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중단했죠. 유럽에서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24년 11 월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가장 최근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니콜라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역시 인제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 역시 상당수가 파산이 일상일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뭐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뭐 비아디, 뭐 샤오펑 이런 업체들은 인제 차를 잘 판다고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외에 인제 군소 업체들은 이제 상당수가 경영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전기차 업체들의 인제 줄도산, 파산은 전기차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아 정말 엄청난 혁신이다. 네. 전기차로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 차는 전부 다 전기차로 교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연 기관차를 뭐 금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전기차가 과연 세상을 바꿀 만한 대단한 혁신인가.'라는 거죠. 이제 처음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 약간 이상했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TV 연예인들 나올 때도 그러잖아요. 뭐 "주입식 미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쁜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너무 막 이쁘다고 막 찬양조로 극찬을 하니까 '아 이쁜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씩 좀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차가 처음에 인제 부각이 됐던 게 친환경이죠, 친환경. 이제 뭐 "매연이 안 나온다." 뭐 "기름을 쓸 필요가 없다. 화석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은 전기는 우리가 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전기야말로 가장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거죠. 뭐 원자력이 있다고 하지만 원자력의 비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아직도 석탄이나 석유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제 한번 바꾸는 거죠. 전기로 바꿨다가 다시 또 그거를 동력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연료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폼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면 인제 더 많은 화석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100 킬로를 가더라도 그 효율성을 아주 면밀하게 따져 본다면은 전기차가 이득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인제 충전 시간이 몇십 분이 걸려요. 지금도 인제 가장 빠른 게 뭐 5 분, 10분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인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 뭐 30 분, 1 시간 요렇게 아마 소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인제 보고서 '아 장난하는 건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충전을 해 가지고 그 차를 또 오래 타지도 못하죠. 어 오래 타지도 못하는데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쓰라고 강요 비슷하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한 번 넣으면 끝인데 왜 굳이 이거를 불편을 감수하면서 '내가 이거를 이 행위를 해야 되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리추얼이라는 게 있어요, 리추얼. 의식행위라는 거죠. 뭐 가격이 비싼데도 '내가 이 집 가서 꼭 커피를 사 먹어야 된다.'라든지 어떠면 뭐 제품을 뭐 '애플만 써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 건 좀 굳이 따지고 보면은 뭐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 역행하는 그런 행위죠. 하지만은 그 행위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심지어 충전을 하면서 게임하라고 뭐 안에 자동차 안에다가 뭐 게임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뭐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예. 그 바쁜 시간에 누가 그 게임하고 있겠습니까 충전할 때까지.
그 세 번째는 인제 가격이에요, 가격. 전기차 자체의 가격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예. 싸지가 않고 처음에 인제 보조금을 인제 팍팍 쏴줄 때가 있었죠, 정부에서. 이제 그때도 사실상 그렇게 싼 게 아니었죠. 예. 내연 기관차랑 비교했을 때 '어 그럼 당연히 전기차를 사지. 이렇게 싼데 보조금 주는데.' 하는 정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조금마저도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진짜 혁신이라는 거는 인제 같은 어떤 성능, 같은 성능이라면은 인제 경제적인 메리트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혁신을 한다면 또 반대로 엄청난 기술적인 어떤 점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아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인제 그 기존의 내연 기관차를 배터리랑 모터로 교체한 거예요. 예. 그 위에 이외에 어떤 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게 혁신이면은 전자동화하면 무조건 혁신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어볼 수 있어요. 요즘에 인제 책상도 위아래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전자동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런 뭐 작은 발명까지 혁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혁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패러다임,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바꿔 놔야 되는 거죠, 좋은 방향. 그래야지만 어떤 혁신이라는 이름표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제 경제성이나 편의성, 그다음에 이제 사용성, 그리고 인제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내부 기능, 내부 기능. 이 뭐 하나 인제 '필요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인제 혁신적인 이런 신기술, 신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가 나온 거죠. 근데 아무리 따져 봐도 경제성, 편의성, 그다음에 사용성, 그다음에 디자인, 또 내부 기능, 또 이런 인제 디테일한 요소를 따져 봤을 때 예 '뭔가 나아진 건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순이에요. 전기차를 이렇게 띄우는 것이 어떤 하나의 유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혁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혁신이라고 인제 억지로 이름표를 붙여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수익성이 저하가 되고 경쟁이 심화되니까요. 네, 여러 회사들이 인제 파산을 하고 있고요.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전체 섹터가 이제 침체 일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도 이미 그 순이익이 인제 피크아웃을 했습니다. 이미 했죠. 그래서 전기차 섹터에도 인제 회의론이 나올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해자가 없는 시장에 경쟁자만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중국 회사, 미국 회사도 많아요. 뭐 배터리나 전기차 업체. 우리는 인제 뭐 상장이 된 기업이나 이름 있는 기업들만 알고 있지만은 그 외에 군속 업체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만 많아지고 가격 외에는 인제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일종의 전자제품 시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시장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던 그런 제품이나 브랜드들이 어떻게 하나둘씩 쓰러졌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아마 전기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제 전기차라는 어떤 그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발전된 영역을 넓힌 전자제품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최근에 인제 비아디가 전기차 업계 최초로 1,000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1,000억 달러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150조 원 가까운 매출인데 물론 인제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고정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매출의 어떤 그 숫자보다는 인제는 진짜 진정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전기차라고 해서 테슬라 제품만 우리가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인제 워크맨 그다음에 D램 핸드폰 요런 거 마찬가지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혁신적이고 예 그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 그런 상품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제 기술적으로 인제 기술 수준이 보편화됐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인제 아무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종국에는 가격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팔아야 남는 장사기 때문이죠. 매출을 올리고 네 마진을 줄여서라도 시장을 넓혀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뭐 브랜딩으로 살아남은 그런 기업이라면은 애플 정도죠, 애플. 예. 브랜딩이라고 하면 결국엔 그거죠. 그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지고 비싸게 공급을 해도 팔리는 거예요. 고런 게 대표적인 게 애플인데 고정 시장이 없거나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인제는 바로 도태가 되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그래서 인제 테슬라도 인제 뭐
뭐만 하면은 인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요 얘기 말고는 없어요. 거의 뭐 정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거죠. 불리해지면은 인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걸로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인제 몇 년 전에는 먹혔어요. 먹혀서 인제 주가에도 반영이 됐지만 지금은 인제 바람만 넣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제 허상이 드러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기차를 타면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크게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체감하기가 힘들어요. 결국에는 인제 싸고 괜찮은 제품을 찾게 될 것이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인제 기술 수준이 평준화됐어요. 기술 수준이 평준화돼서 전기차는 그냥 전자제품입니다. 이 바닥은 더 이상 혁신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혁신으로 치고 나온다 하면은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이 됐든 뭐 라이다 기술이 됐든 뭐 택시에 대한 어떤 플랫폼 혁신이 됐든 우리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하지만 '그런 기업이 과연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자율주행이 인제 보편화되게 되면 아마 사고 뉴스가 '하루에 한 번씩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인제 한 번만 사고가 나도 전체 자율주행 시장은 심하게 요동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이 생명이거든요. 만약에 그 자율주행의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도 그 로보택시를 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체감할 정도의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진단하는 비중이 7% 에서 60%로 늘어났다고 해요. 거의 인제 뭐 확실해졌다라는 거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12년 내 최저다. 엄청나게 인제 얼어붙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인제 우리가 필수 소비재는 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필수 소비재에 대한 지출은 일종의 세금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뭐 지출 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가장 먼저 이제 줄이는 쪽이 임의 소비재죠. 임의 소비재. 그래서 임의 소비재 쪽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유럽 판매가 40%가 급감했다. 뭐 이게 괜찮다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상 망한 거예요, 이거는. 사 40%가 급감했다는 건 망한 거예요. 4%도 위기거든요, 사실. 40%는 이 업계가 전기차 섹터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전기차 업계는 결국에는 '태양광 산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전 태양광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인제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고 했죠. 엄청난 친환경이다.' 그야말로 뭐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만드는 거니깐요.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문제가 됐던 것은 경제성, 효율성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제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면 어 진짜 그게 안 나오죠. 환경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누구나 알지만은 문제가 있었죠. 그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 엄청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인제 태양광 패널 그 폴리실리콘이죠. 그건 이제 진입 장벽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또 치열해졌어요. 너도 나도 그냥 다 뛰어들었죠. 그랬다가 인제 망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저하됨으로써 결국에는 별거 아닌 산업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인제 시설도 그다음에 주식도 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그다음에 인제 전기차의 안정성 그다음에 효율성 그다음에 경제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결국에는 인제 그 경제성에 대한 거를 인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엔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그래서 배터리를 뭘로 만드느냐. 어떤 새로운 신소재죠. 신소재에 대한 그 영역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투자 환경도 좋지가 않죠. 미국의 국가 부채가 5경원인데 요것도 인제 작게 잡은 거죠. 왜냐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니까. 계속적으로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인제 7 월에 디폴트 설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인제 끊임없이 긴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그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제 '전기차 미래가 밝다.' 또는 '전기차는 진짜 혁신이다. 앞으로 전기차가 세상을 바꾼다.' 아 캐시 우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2,600 간다. 요런 거에 혹해 가지고 전기차 장투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라면 좀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과거에 장투를 했던 사람들은 정말 그 전전 시대에 했던 사람들은 아마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테슬라가 피크아웃 하기 전까지. 하지만 그 이후에 했던 분들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얻었고요. 지금 인제 세 번째 시점에 온 거거든요, 세 번째. 지금 들어간다면 인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인제 굳이 사고 싶다면 투자보다는 매매 관점이 적절한 거죠.
테슬라 떨어질 때 뭐 숏 치고 올라갈 때 뭐 롱 치고 뭐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자체 또는 섹터 자체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고서 투자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요게 제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